압력 칼럼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야말로 난세입니다.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쪽의 주장이 옳은 것 같고, 저쪽에 하는 소리 들어보면 저쪽에 옳은 것 같고, 또 대중들은 자기 생각이 없이 무리지어 표류합니다. 때로는 그냥 이렇게 사회 현상에 대해서 깊은 지식 없이 그냥 단편적인 지식이나 남한테 들은 이야기를 맹신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대중의 심지는 지식과 정보에 접하기 어려웠던 과거 한국의 한 50년 전보다도 제가 볼 때 좀 후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때는 지식인이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알면 진지하게 그 알을 받아들이면서 실천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깊은 지식이나 고민에 의한 지식이 아니라 그냥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의한 얄팍한 지식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어느 사이인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을 정하고 그 편에 따라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대중들이 표류합니다. 그리고 넘쳐나는 정보, 그 중에서 99%는 쓰레기 정보입니다. 그 쓰레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냥 자기한테 달콤한 정보나 자기가 믿고 싶은 쪽에 가까운 말을 해주는 쪽으로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좀비가 되고, 좀비화 시킨 대중들을 정치인들은 손쉽게 악용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2016년 촛불 이후 지금 3년이 되는 상황에 와서도 이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지 고쳐지지 않습니다. 조국 국면에서 솔직히 엄청난 지금 좀비들을 온 사회에 양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부터 자기 스스로의 갇힌 세계에서 좀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에 보면요, 한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 두 차례나 조국 문제로 문재인을 독대했는데 조국의 도덕적인 문제점과 혐의 내용, 민심 위반을 보고했다 합니다. 이쯤 해서 이제 물러나야 되겠다 해서 좀 심각함을 이렇게 있는 대로 보고를 했겠지요. 그래,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에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고 하고, 그런 보고 내용에 실언 기색을 드러내고 말을 잘랐다고 하고, 오히려 윤석열 검찰의 인사권 개입에 대해 격분했다. 즉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하는데 조국을 날리려고 한다. 아주 이것들 정말 건방지다. 이런 이야기겠죠. 중앙일보에 보면 대통령 입만 쳐다본 참모진, 여권 노영민도 할 말 못해 의아했다. 조국 정국에서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갖다가 전달을 하고, 도대체 정무수석이나 또 청와대 비서실장은 뭘 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영민조차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장안의 파다합니다. 자, 문재인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겠죠. 조선일보가 오늘 최보식 칼럼에서 윤석열 검찰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국 사태의 본질은 문재인 사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래서 윤석열이 쫓겨나기 전에 뭐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겠나 하는 걱정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지금 장관은커녕 공직 문턱에도 가서는 안 될 조국은 이 작별 쇼를 했다고 또 같은 조선일보에 이야기를 합니다. 조국이 퇴임사가 마치 일종의 무슨 대선 출정식 홍보 영상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국민 여러분이라고 퇴임사에서 3번이나 외쳐 부른다는 겁니다.
팬 여러분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다.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막으로 느낌표를 넣었고 또 흑백 영상으로 했고 퇴임하자마자 프로필에 법무장관 경력을 또 얹었다는 거예요. 이 조국의 유치 찬란함과 수준은요. 솔직히 퇴임하고 나면 SNS에 초연한 듯 하고요. 이왕휴직 했으니 그냥 가방 메고 그냥 어디 여행이나 떠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더 자연스러웠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누라가 지금 검찰에 하루 걸러 불려다니고 무슨 내종양 쇼를 하고 있는 마당에 자신은 퇴임식 대신 퇴임 영상을 법무부 비용으로 아마 제작했을 걸로 보이는데 흑백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 여러분 하면서 또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이해가지 않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조국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정경심 교수까지 사랑한다고 외치는 대깨문도 정말 문제입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라 좀비니까 이 짓을 하지 사람이면 어떻게 이러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지금 이 와중에 조국 설정 내르고 공수처법 통과시켜서 게시타포 만들겠다고 하는 문재인 앞에 민부론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고 대학 강연이나 하고 있는 저 한교안이나 그리고 맨날 있으나 마나 협상한다고 쫓아다니는 나경원이나 자, 이런 사람들을 또 중심으로 보수가 연대해야 된다는 또 국민들은 뭡니까? 문을 꺾으려면 그들이 돼야 된다는데 그들이 솔직히 어나더 문이거나 어나더 조국이면 어떡할 겁니까? 아, 종북은 척결해야 되니까 한다? 지금 그 말 하는 분 외에 국민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북 척결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는요, 사노맨 경력이 법무장관의 문제도 안 되고 이미 사회주의자라고 청문회 나와서 이야기해도 문제도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그런 말하는 사람의 말대로 종북 척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요, 박근혜, 이명박 시대에 어깨띠 메고 종북 척결 외치던 수준에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진정한 종북 척결은요, 그야말로 대중 다수의 이해에 의한 지지를 받는 것이 이 땅의 진정한 종북 척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도 이제 말할 필요나 비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은 그야말로 본인이 좀비의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기를 선택해버렸습니다. 좀비의 지도자가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양심이나 도덕성이나 지성이 있을 필요가 없죠. 좀비의 지도자는 좀비에게 그냥 던져줄 먹이만 잘 던져주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자, 자좀이 지배하는 세상에 우측도 좀비가 슬슬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방이에요. 그래서 좌우 좀비들끼리 지금 강목 들고 화염병 들고 길거리에서 싸워야 될 상황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좀을 척결하려면 적어도 대중들을 그야말로 머리를 비우게 만드는 그런 맹목화 핵이라 또 정오의 자극을 넘어서서 대중들이 왜 싸워야 하는가에 대한 가치를 심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노릇을 해야 될 지식인들이 그걸 포기하고요. 그 노력을 해야 될 정당 지도자나 언론, 지식인들이 그 노릇을 포기하고 맹목적인 정오로만 대중을 자극합니다. 저는 자좀은 나중에 그냥 정리가 될 겁니다. 원래 좀비라는 게 해가 뜨면 다 재가 되든지 사라지든지 숨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암흑의 시대지만
언젠가는 해가 뜰 겁니다. 그러면 좀비들은 다 사라져요. 노무현 시대에 그 많던 노사모가 노무현 망하고 나니까 내가 노사모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숨었다가요. 또 어둠의 시대가 오니까 활개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좀비를 척결하는 것은 이 광명, 밝은 태양이 비치는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이지, 좀비에 대한 정오나 좀비에 대한 또 다른 내가 좀비가 되어서 좀비를 잡겠다라는 방식으로는 이건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 좀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공수처법에서 드러납니다. 공수처법은요, 자냐 우냐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법을 저지하면 우측이 유리해지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면 자가 유리해지는 게 아닙니다. 좌에 있든 우에 있든요, 문재인을 지지하든 황교안을 지지하든 민주주의는 다 찬성한다고 말할 것 아닙니까? 공수처법은 이건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예요. 민주주의가 있고 나서 그 위에 나는 자고 우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우리가 다 잡아서 상대편을 다 썰어버리고 가스실로 집어넣고 머리를 잘라서 개조를 하고 다 해외로 보트 태워서 내보내버리고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토대 속에서 서로 합리적인 정책을 가지고 경쟁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수처라는 것은 그 민주주의에 필요한 뼈대가 되는 사법기구에 대한 게시타포화, 즉 법의 자의적인 운영을 통한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사법기구, 이걸 갖다가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기소와 수사를 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은, 그래도 검찰총장이라는 부분은 검찰이라는 기구 자체가 정치권에 휘둘리긴 하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는 정권이 검찰을 악용한다는 문제에 있고, 또 검찰 조직 스스로가 정치 부분에 대해서 초반에 정치 권력이 세면 휘둘리다가 막판에는 또 중심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끝없는 노력을 해온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검찰이 전부 사기꾼이고 다 나쁜 놈이 아니다.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심판받을 일 있지 검찰에 가서 칭찬 들을 일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다수가 검찰에 저항을 가질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검찰이 지금 완전히 공공성을 상실한 채 사측기구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더라도 총장을 윤석열 같은 사람이 넣을 수가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조사할 수도 있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것은 그야말로 매우 사적이고, 또 그건 왜 사적이냐, 공수처장이나 공수처의 검사들이 밖에서 대부분 들어옵니다. 현존 검사는 공수처에 파견되어서 그 사람들 밑에서 따까리 역할이나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수사할지 자기들이 정하고 지시하고, 자,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통제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사기관이 저렇게 청와대와 엄밀한 관계 속에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상권 분립이나 민주주의의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 보이는 기구는 아예 안 만들어야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 건가? 만드는데 도와주면 뭐 해줄래? 여기에 참가하고 있는 야3당은요, 이건 인간도 아닌 것들입니다. 정의당이 아니라 불의당이고요, 평화당이 아니라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평화를 깨는 당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미래 없는 정당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무슨 2+2+2 모임을 한단 말입니까? 자,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머리들이 오랜 정쟁에서 시달리고 이용당하면서 지금 비어졌습니다. 공수처를요, 진영 대결로 보지 말고요. 이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속에 존재해야 될 국가 시스템의 핵심인 사법기구 자체가 아주 사유화되고 자의적으로 되고 더 나아가서 정파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검찰이 아무리 잘못해도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는 옳은 것입니다. 정치가 검찰의 손을 떼도록 만들어야지 검찰 조직을 해체해서 별도의 사유화된 그런 유사 검찰 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질 때 국민 다수가 이성을 상실한 채 분노, 여러 가지 형태의 분노가 있겠죠. 경제적인 분노, 계급에 대한 분노, 시리에 대한 분노, 이 분노에 다 노예가 됐습니다. 독일 국민들이요. 그래서 길거리에는 강목이, 화염병이, 총알이 난무하면서 패거리 싸움을 벌였고, 그때 등장한 히틀러의 선동에 다 머리가 좀비가 되면서 국가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부분을 동의해 주면서 마침내 히틀러는 총통이 되고 게시타포 조직이 생기고 친위대가 생기면서 독일 국민들이 1000만 명 이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구상에서요. 자, 그때 독일 국민들이 좀비화를 거부했다면 독일이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냉철하고 똑똑하다는 독일 국민들도 좀비가 되는데 지금 이 한국 국민들에게 좀비를 강요하고 있는 공수처법에 대해서요. 이렇게 세상이 조용하고 언론들이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누구는 반대하네, 누구는 찬성하네 말하고 이게 진짜 정말로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이 공수처법을 제안한 여당과 문재인은 그야말로 독재 위험자로서 정치권에서 제거되어져야 옳은 겁니다. 우리는 전부요, 제정신이 아닌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